자, 일단 먼저 유인물 좀 먼저 놔드릴게요. 실기 좀 이따 할 거. 여기 옆으로 좀 주세요. 옆으로 좀. 여러분들 저번에 보기 불편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기도 바꿨어요. 이렇게. 잘했죠? 응. 관종입니다. 관종. 죄송해요. 보시죠. 응. 대신에 용지는 아껴야 됩니다. 요즘 용지값이 비싸서 저희 학원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자, 보실게요. 용기가 많이 올랐다고요. 자, 보시면. 자, 우리 일단 이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중에 이제 실기할 때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 수입이라는 걸 걸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우시면 되게 쉽거든요. 외우시면 쉬운데 이해하기까지는 좀 어려워요. 네. 일단 설명을 이렇게 하고 근데 당연히 예,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죠. 자, 일단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부가가치세가 거쳐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이니까 소비지국이 되는 거예요. 소비지국. 그죠? 그래서 해보시면 자, A가 샤넬이라고 가정.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뭐 프랑스겠지 뭐. 맞나요? 이탈리아인가? 그냥 무시. 잘 몰라요. 자, 샤넬. 그리고 갑은 법인이니까 뭐 현대백화점? 맞죠? 그래서 현대백화점, 백화점에서 팔죠? 잘 몰라요. 몰라서 여쭤보니 진짜 몰라서. 알죠? 명품은 잘 몰라요. 제가요. 샤넬밖에 아는 게 없어요. 들어봐가지고. 자, 해볼게요. 자, 샤넬이고 현대백화점인데, 현대백화점이 샤넬 가방을 1,000원 주고 수입하는 거예요. 수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샤넬이 있는 국가가 영세율을 받겠죠. 수출하는 국가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100원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소비지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칙은 우리 항상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줘야 돼요? 공급자가 내요? 공급받는 자가 내요? 어렵죠? 판매자가 내요? 구매자가 내요? 아니, 세무서에 갖다 내는 사람.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걷어서 내는 건 세무서에. 예, 그럼 FM대로 하면 샤넬이 현대백화점한테 1,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0원을 받아가지고 1,000원은 본인이 먹고 우리나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100원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낸다, 안 낸다? 거의 안 내죠, 여러분들. 왜냐? 외국에 있는 애가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욕을 해요? 보았을 해요? 욕을 해요? 맞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교재도 그렇게 돼 있을 건데, 재화의 수입은 실제 판매자는 외국에 있는 사업자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그런 여유가 없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거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요. 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속된 말로 누구를 족치면 돼요. 현대백화점을요. 그렇죠? 현대백화점한테 얘기하는 거죠. 국가가 자, 샤넬이 부가가치세 안 된다. 나쁜 놈의 새끼다. 나쁜 놈의 새끼. 그러니까 네가 내라. 네가 어떻게 해주냐면 네가 샤넬한테는 1,100원이 아니라 1,000원만 줘라. 맞죠? 1,000원만 주고 부가가치세 100원은 현대백화점 네가 우리 세무서에 100원 좀 내줘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백화점이 100% 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현대백화점은 왜요? 제가 부가세 냈는데 상대방이 내야 된다면서요. 부가세는. 그렇죠? 상대방이 내야 되고 우리 지금 바빠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바빠요. 귀찮아.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A한테도 못 걷고 갑한테도 못 걷죠. 근데 갑한테는 거둘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면 어디를 거치냐면 세관을 거쳐요. 세관.
그 세관에 있는 우두머리를 우리가 세관장이라고, 세관장. 했죠. 그럼 세관장이 지금 샤넬 가방을 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아주 본인이 메고 있어, 지금. 농담. 그렇죠. 자, 세관장이 그러는 거예요. 야, 가 100원 내라. 부가세 빨리 내라. 라고 하면 이제 세관장 얘기하는 거야. 야, 내라, 100원.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낸다, 안 낸다? 낸다, 반드시 된다. 왜요? 안 낼 건데요? 그럼 세관장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짤방 있잖아요. 이제 이 자동차는 제 겁니다. 그 짤방 아세요? 유튜브에. 몰라, 이 자동차 얘기 아나운서 한 분이 다 해가지고 짤방이 있어요, 딱.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이거 있어요. 모르시나 본데? 그렇죠. 세관장이 그런데 이제 이 샤넬은 내 거면 내가 찰 거예요. 그러면 현대백화점은 난리 났죠. 빨리 샤넬 가방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재화를 수입하면은요, 당연히 세관장한테 주게 돼 있어요. 세관장이 물건 안 넘겨준다라고 끝나거든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암기해 주시길. 자, 그래서 여기 실제 판매자는 샤넬이에요? 세관장이에요? 실제 판매자. 샤넬이에요, 샤넬. 근데 실제 판매자가 부가가치를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관장을 가상의 공급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가상? 사이버인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상의 공급자다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걷기 위해서 세관장이 마치 샤넬 가방을 파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되세요? 그래서 세관장이 마치 1,000원에 파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 1,000원도 사이버 금액이죠. 웃기긴 하지만 세관장의 가상의 매출액이다라는 거예요. 부가가치 100원을 걷기 위한.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갑은 세관장한테 부가가치세 100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1,000원은 세관장한테 안 줘요. 세관장한테 1,000원을 주면 샤넬은 먹을 게 없어요. 샤넬 일단 1,000원 먹고 더 가요. 먹는데 부가가치세를 안 내잖아요. 안 낼 거니까 세관장이 1,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봐서 100원을 걷기 위해서 1,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부가가치세 100원은 갑의 매입세액이죠. 맞죠? 여러분들 일단은 세관장이 세무서에 100원 내는 거 맞거든요. 어차피 둘 다 공무원이니까. 근데 이 갑의 매입세액이잖아요. 100원은 매입하면서 부가세 부담한 거니까. 그럼 이 매입세 공제 되냐 안 되냐는 이제 갑 가지고 따지겠죠. 그럼 일단 매입세 부담했다라는 증명서류를 세금 계산서를 봐. 수입세금 계산서. 그냥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았고, 갑은 과세 사업에 써요, 안 써요?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안 돼요. 돼요, 현대백화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원을 사업자면 돌려받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왜 안 됐냐면 세관장이 세무서에 내지면 돌려줬잖아요. 안 됐죠? 그럼 항상 부가가치세는 누가 낸다? 소비자가 다 내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소비자한테 팔 때 그때 징수가 됩니다. 됐죠? 여기 소비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만약에 3,000원에 판다라고 하면 300원 현대백화점 내겠죠? 소비자한테 팔면. 맞죠? 내겠고 소비자는 300원 공제 못 받는 거예요, 무조건. 됐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법인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0원의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 1,000원을 걸 때 컴퓨터가 알아서 100원만 걸어요. 나중에 세관장에 매출액 1,000원을 넣어야 돼요. 존댓말 썼어요? 1,000원 넣어야 돼요. 그럼 1,000원을 넣으면 컴퓨터가 1,000원을 안 걸고 100원만 인지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뭔 소리예요? 라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100원만 여러분 세관장한테 준다면서요. 컴퓨터에 1,000원 입력하면 이 1,000원이 상상 속의 매출액이다라는 컴퓨터 인지를 하는 거예요. 1,000원은 실제 세관장의 매출액이 아니잖아요. 100원을 걷기 위해서 세관장이 1,000원을 판매한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입 거실 때 1,000원을 넣더라도 컴퓨터가 100원만 잡는 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1,000원 어디 갔어? 내 1,000원 해가지고 1,000원 가는 분들 계신다. 지금 웃고 계시지만 그게 납니다. 나중에 가시면. 그게 나야. 1,000원 넣고 있어 봐.
그죠? 그리고 갑자기, 100원만 잡는 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진짜 여기, 여러분들. 그리고 조심하실 게, 나중에 우리가 판매자나 구매자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때 조심하실 게, 우리가 세관장이 판매자예요. 저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메인 매출 점포 입력하실 때 주의하시기, 반드시 여기서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하는 이제 메인 매출 점포 입력 때 우리가 수입이라는 유형 걸어야 되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공급자를 세관장이 있는 세관을 걸어야 돼요. 세관을. 왜냐하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공급자는 샤넬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공급자는 세관장이 있는 세관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돌아온 거야, 지금. 그렇죠. 요게 결론. 그렇죠. 그리고 매입세 공제되는 거 당연. 그리고 컴퓨터가 100원만 인지하는 게 당연. 그렇죠. 요까지. 그래서 실제 시험에 더럽게 내면 샤넬하고 세관을 같이 내버려요. 그렇죠. 그럼 샤넬을 거셨다간 이제 빵점이에요, 빵점. 좋은 점수가 없어요. 조심. 아셨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그 공급 가액하고 공급 대가 있죠? 요거 좀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18점짜리 할 거, 18점짜리. 물론, 예. 18점짜리라는 건 한 문제는 18점이 아니라 6문제. 할 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공급 가액이라는 걸 넣어야 돼. 공급 가액. 근데 시험에는 공급 대가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공급 가액이 뭐고 공급 대가가 뭔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공급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걸 공급 가액이다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10,000원의 물건을 팔면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11,000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부가가치세 1,000원을 제외한 걸 우리가 공급 가액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했었죠. 간이과세자 할 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걸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열심히 암기 달달달 하시는 원장. 우리 시험에는 얘를 입력해야 돼요. 공급 가액이요.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줄 수도 있을까요? 공급 대가를 던져줍니다. 갑자기. 얘를 입력해. 10,000원을 입력해야 되는데 11,000원을 주는 거예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11,000원을 10,000원으로 돌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요건 암기. 나누기 1점이라 하시면 나누기 1점. 왜냐면 10,000원 곱하기 1점이라 11,000원이거든요. 그죠? 그럼 10,000원 곱하기 1.1이 11,000원이니까 10,000원, 11,000원 나누기 1점이 하면 되겠죠. 거꾸로. 그죠? 그래서 나누기 1.1을 꼭 외워주시길. 왜냐면 금액이 가끔씩 계산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알죠? 요거 구하는 건 안 할게요. 여러분 산수니까. 알죠? 그거 암기해 주시고. 우리 시험은 계산되게 줘요. 우리 시험은 무조건 계산되게 줍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안 그러면 이의제기 당합니다. 이의제기. 원단이 계산되게 줍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나중에 할 거고요. 무시 지금은 일단. 자, 여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왔어, 다 왔어. 자, 여기는 별표예요, 별표. 특히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실 건 얘랑 그 다음에 얘입니다. 요 두 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PPT 보시면 뭔가 글자가 길어. 뭔가 칸이 넓은 곳이 있어, 넓은 곳. 진짜 몇 개 보이실 거예요. 칸이 넓은 곳. 그렇죠? 그 넓은 곳이 무조건 잘 나오는 쪽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죠? 넓잖아요, 여기. 넓고, 얘는 봐봐요. 몇 줄 안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매입세액을 안 빼줍니다. 불공제가 안 빼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제가 요건 한 것 같아요. 우리 세법은 절대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그 매입세액을 안 빼줍니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뭔가를 산 거예요.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안 빼줌. 그렇죠? 일단 빠른 것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접대는 분명히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있는데 부가가치세만큼은 매입세를 안 빼줘요. 접대와 관련돼서. 하나도 안 빼줍니다. 하나도. 알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거 했었죠. 면세 사업자도 매입세금 부담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일단 이 세 가지. 그렇죠? 업무 무관, 접대비, 면세.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래 문제는 새끼들이에요, 새끼들. 자, 해보죠. 여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 해볼게요. 비영업용이니까 영업에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판단하실 게 소형 승용차를 꼭 판단하실 소형 승용차. 소형이 뭔지 이거 꼭 외우시고.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그 회사차나 아니면 여러분들 차 있죠? 그냥 회사차라고 할게요. 회사차. 자, 회사차라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이 회사차를요, 출장 가는 용도로 이용하신대요. 그건 업무와 관련이 질문하는 건데? 업무와 관련이 있죠. 출장이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를 출퇴근 시켜주는 용도로 회사차를 쓴대요. 내가 사장님 그럴 수 있죠? 그죠, 그죠. 내가 그 말단 직원 그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무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면 스토커예요, 스토커. 그죠? 그 취지예요. 뭐냐면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을 왜 다 불공제하냐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회사차를 업무에 쓸 수도 있고 업무에 안 쓸 수도 있다. 그건 너희들만 알지 우린 모른다. 미안하지만 다 업무에 안 쓴다라고 생각할게. 그래서 전부 다 매입세 불공제예요. 알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어디에 쓰는 건 공제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업에 쓰는 건 공제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업에 쓰는 걸 세무서가 안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알 수 있을까요? 있어요. 혼자 잘 놀고 혼자 잘 놀죠? 있어요. 이거 안 오셔도 돼요. 당연한 거. 여기. 믿으시 마세요. 영업용이란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운전학원, 무인경비업. 딱 봐도 자동차 가지고 영업하는 분들이에요, 업종이.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자동차 임대 렌터카 회사.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하고 아까 배웠던. 그쵸? 그 다음에 무인경비업은 뭘까요? 화재가 어떻게 했죠? 삐삐삐삐삐 울리면 출동하잖아요, 여러분들. 저 예전에 경찰인 줄 알았어. 경찰차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쫄았어, 예전에 처음 봤었을 때.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경찰이 오지 해가지고. 했죠? 이거 전부 다 그 승용차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요런 업종은 우리가 국가래. 세무서가 영업에 대부분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머지 업종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시험은 무조건 뭘 출제하냐면 제조업을 출제해요. 우리 시험은 무조건 업종이 제조업. 실기 때는 업종이 제조업이라면서요, 여러분들. 어디 갔어?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은 제조업을 출제하니까 무조건 비영업용이에요. 알죠?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렇죠? 현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업무용 소형 승용차 이렇게 던져줘요. 그러면 왠지 업무에 쓸 것 같잖아요. 이건 문제에서나 준 거예요. 업무용. 세무서는 제조업은 업무에 쓰는지 안 쓰는지 알 수가 없어, 실제로. 아셨죠? 진짜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업무용이라고 나와도 비영업용이라고 그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냥. 아셨죠? 절대 이 자동차 판매 이걸 이 업종을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에 무조건 삼성전자 같은데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소형 승용차를 제발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제발, 플리즈. 자, 일단은 여기요. 8인승 이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승용차는 대부분 8인승 이하죠. 자, 그리고
배기량이 1000cc를 넘어가야 돼요. 이 두 개가 AND입니다. AND. 가끔씩 이거 5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5어가 아닙니다. AND에 모두 만족해야 돼요, 여기. 8인승 이하 더하기 1000cc 초과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레이나 모닝은 돼요. 매입세 공제가. 소형 승용차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여러분들 소형이잖아요. 1000cc 안 되잖아요. 아셨죠? 맞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요거 여러분 나중에 되게 중요할 거고 소득세나 법인세 올라오시 뭔가 또 배워요. 회사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을 거다 나중에. 그죠? 그래서 꼭 외우시길 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차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지 못하면 매입세 공제됩니다. 아셨죠? 꼭 여기 있잖아요. 8인승 초과하거나 아니면 1000cc 이하이거나 알죠? 그리고 화물차나 트럭은 승용차가 아닙니다. 알죠? 그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장난 안 칠 것 같죠? 나중에 보시면 998cc면 장난칩니다. 알죠? 조심하시길. 아니면 외우시는 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좀 약간 좀 여러분들 적절한 사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해는 좀 괜찮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커플 모임을 가요. 커플 여행 간대, 바다 여행. 알죠? 여름에 더운 날. 알죠? 바다 여행 가는데 커플들이 한 다섯 커플. 했죠? 자, 근데 이제 친구 커플 4명은 다 뭐 제네시스, 뭐 아니면 소나타, 뭐 그랜저, 뭐 아니면은 뭐 아우디, 막 이렇게 타고 왔어. 알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뭘 가지고 왔냐면 트럭 가지고 온 트럭. 트럭? 그냥 받아들여야 빨리. 알죠? 트럭 가지고 온 거예요. 트럭 웅 해가지고. 알죠? 근데 날씨는 무지하게 더워요. 자, 그럼 이제 네 커플은 다 이제 여러분들 에어컨 잘 나와요. 알죠? 그래서 시원하게 막 잘 가고 있어요. 알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트럭이잖아요. 맞죠? 트럭 비하 발언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맞죠? 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 그냥. 트럭인데, 트럭 가끔씩 에어컨 안 나오잖아요. 좀 뜨겁고. 네, 그렇다고 가죠? 맞죠? 그리고 앞칸에 뭔가가 좀 많아서 여러분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뒷칸에 태웠어요. 오빠 또는, 자기가 저기 좀 타? 맞죠? 근데 에어컨이 아주 날씨가 더워? 뭐 온도 35도에 35도? 맞죠? 막 땀을 막 여러분 계속 흘리는 거예요. 여자분이라고 좀 가정할게요. 그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계속 땀을 흘리고 있어. 죽을 것 같아. 나중에 여행 그 바다에서 내렸어요. 내 커플은 멀쩡하게 둘 다. 둘 다 멀쩡해요. 근데 한 커플, 여러분들 커플은 여자친구가 땀을 뻘뻘뻘 흘리고 있어요. 맞죠? 해가지고 이제 내 커플은 오빠 수고했어. 뭐 자기야 수고했어.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커플은 자 고생했어. 라고 해야 하는 뺨을 줘요. 뺨을 줘요. 지금 죽겠잖아요, 여러분들. 에어컨 못 쐬가지고 지금 35도에 지금 트럭이 뒷칸 타고 왔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8인승 초과나 1000cc 이하 승용차나 화물차 트럭은 영업에 당연히 쓰겠지. 설마 이걸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쓰겠어? 라고 생각해 주세요. 맞지? 그러자 남자분들 가오가 안 산다고 약간.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지 마시고 항상 요거 할 때 불안해 항상. 알죠? 가오가 안 산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죄송하고 그냥 암기 표정이 안 좋으시다. 아셨죠? 그 정도? 자, 그래서 좀 잘 외워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구입하든 임차, 렌트하든 유지, 휘발유 넣든 안 돼요. 다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요거가 최근에 제일 많이 나와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요거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 뭐였죠? 여기요? 자본적 지출이 뭐였어요? 비용이요? 그 수익적 지출. 네, 그렇죠. 자산입니다. 자산 처리. 네, 그렇죠. 오래되긴 했어요. 한 일주일 좀 됐어요. 그렇죠. 일주일이면 오래된 거죠. 큰일 나요. 여러분 고기 끄덕이시면 가끔씩
그럼 일주일이면 많이 됐지. 그럼 오래됐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자, 이거 잘 보실게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뭐냐면은요, 내가 토지를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토지를 처분하는 게 면세다라고 했죠, 면세. 그럼 토지를 매입하면 매입세액을 줘요, 안 줘요? 일단 안 줘요. 면세로 사니까. 매입세액을 안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입세액을 줘야 불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매입세액을 안 줬는데 불공제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토지를 매입하는데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 준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공인중개사는 사자 들어가죠, 사자. 그럼 사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줘야 안 줘요? 과세니까 줘야 돼요. 그렇죠.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렇죠. 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매입세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질문. 자, 개정 과목 뭐예요?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한 거? 저기요. 개정 과목 뭐예요? 여기 똑똑. 여러분들 공인중개 수수료 안 주면 토지 내수요건 돼야 안 돼요? 맞죠? 뭐예요, 개정 과목? 토지. 토지에 토지? 맞죠? 이렇게 되세요? 그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러분,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뭐냐면, 내가, 여기다 쓸게요.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매입을 한 거예요. 같이 매입을 하자마자 즉시 철거를 한 겁니다. 철거. 이딴 짓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토지하고 건물을 사자마자 즉시, 죄송해요. 건물 철거입니다. 아, 그렇죠. 그것도 맞긴 한데, 괜찮아요. 처음이시니까. 자, 토지하고 건물 같이 산 거예요, 같이. 근데 건물 바로 때려 부순 거예요. 뭐만 필요해서. 그렇죠. 땅만 필요해서, 땅만. 그렇죠. 그렇죠. 새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 맞아요. 땅만 필요해서. 맞죠? 그럼 이걸 그대로 해보세요. 자, 일단 토지의 매입은 매입세액 안 줘요. 그렇죠? 매입세액 X라고 할게요. 매입세액 X. 근데 우리 아까 건물의 매입은 주택의 매입이 아닌 이상은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건물 매입, 이거는 매입세액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철거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인적 능력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철거 업체가 철거 지식을 막 제공해요. 자, 철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직접 해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직접.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가서 본인 두드리지. 그죠? 그래서 철거 업체도 매입세액 줘야 돼. 철거 업체한테 매입세액. 근데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동의하셨지만 다 토지만 내가 땅만 필요해서 요 짓을 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개정 과목이 전부 다 토지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왜 건물을 매입했고 건물을 철거했는데 개정 과목이 토지인지. 회계 입장에선 다 토지만 실질은 다 땅만 필요해서 요딴 짓을 한 거, 요 짓을 한 거잖아요. 실질은 형식은 건물 샀고 건물 철거한 거죠. 다 처음에 의도가 난 땅만 필요했는데 건물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눈물을 먹은 건물 때려 부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미친놈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하여튼 우리는 또라이들이 나와요. 항상. 알죠? 낸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좋아요. 엄청나게. 알죠? 그래서 요때는 분명히 매입세액 부담하죠. 그럼 공통점이 뭐냐? 얘네들의 자 보시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연두색으로 하는 거. 여기에 매입세액 부담했다. 개정 과목 토지다. 매입세액 부담했다. 개정 과목 토지다. 매입세액 부담했다. 개정 과목 토지다. 요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매입세액을 부담했는데 그 개정 과목이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일 때로 우리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다라고 불러요. 이건 여러분 느낌, 매입세액인데 이거 회계상 개정 과목이 토지인데?
요럴 때가 토지의 자본조치 관련 매입세액이다라고 불러요. 아셨죠? 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 그래서 시험에 잘 내면 어렵거든. 맞죠? 이름만 들어봐도 아까 했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든 얘든 좀 여러분들 이렇게 많잖아요. 뭔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좋아요. 접대비 이런 거 내면 CC에서 막 다 맞추니까 재미가 없어. 우리나라 시험은 항상 CC한 거 잘 안 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잘 좀 외워주세요. 아셨죠? 이거 꼭? 좋다. 그렇죠. 이 5개만, 자, 여기 있는 이 5개 잘 외워주시면 이 5개가 아닌데 매입세 부담을 하면 다 매입세 빼주는 거예요, 공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해당 안 되네? 근데 매입세 부담해서 공제다라고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일단 유인물은 일단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유인물 몇 페이지 일단 펴주시냐면 6페이지 펴주시고 6페이지. 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6페이지 펴주시고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은 6페이지 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교재 있죠, 교재. 자, 교재는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는 여러분들 382페이지, 382. 아니다, 죄송해요. 357페이지, 357. 357. 교재는 357페이지로 가주세요. 자,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들어보시면. 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은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기출 문제를 제가 숫자만 바꿔드린 거예요. 그렇죠? 바꾼 건데 이거를 바로 못 하겠죠? 제가 무슨 말이냐면 교재에 있는 그 문제 가지고 저랑 같이 연습을 하고요. 연습을 하고 여기에 있는 유인물은 여러분들한테 몇 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알죠? 대신에 이 유인물에서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6페이지 피셨죠? 유인물. 6페이지 피셨고 회사는 어디 가시냐면 1015번 가주세요. 회사 1015번. 회사는 1015번 가주세요. 회사는 1015번.